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이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뭔지 이것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예.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예.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불가능하게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된 것은 1979년에 그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중동 특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시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에 일부 뭔가 신고제 형식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을 하니까 뭐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한해서 도입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해제를 했다가 뭐 35일 만에 다시 더 확대 적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강남 3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용산구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결국 집값 많이 올라서 그거 문제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만에 백기투항을 하고 오히려 규제 지역을 넓힌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즉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무려 0.6에서 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그 인접 지역인 소위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같은 인접 지역으로까지 수요가 옮겨가면서요. 부동산 가격이 인접 지역도 0.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에 특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이유는 예.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 갭 투자 비율이 1월에서 지난달 사이에 35.2%에서 43.6%로 8%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시급하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뤄진 수치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지정이 된 4개 구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예, 일단은 뭐 대지 면적 6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관할구청장의 주택 구매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만 취득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자인 사람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주택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구죠.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현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뭐 여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뭐 보유세 중과세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3중 규제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 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고가 거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는요. 이번 규제로 이제 강남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불안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더 커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집값을 하락하게 하는,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하락하게 하는 효과는 없고요. 단기적으로만 집값의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를 끼고 신규 주택을 구매를 하는 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자체의 공급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새로 묶이는 뭐 서초구, 반포, 잠원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상승 같은 거는 토지거래 자체가 주택거래 자체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상승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요. 하락 자체는 어려운 이유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땅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반면에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더니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탄한 배후 수요가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이 조치로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도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풍선 효과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동작이나 마포나 성동이나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풍선 효과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패턴을 보면요. 예. 입지가 좋은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핵심지로 수요가 먼저 몰려서 거기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수요자들이 더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그 인접 지역, 가장 가까운 지역인 지금 마포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지를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거기 집을 못 사게 될 이유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못 사면 그 근처 지역이라도 사겠다는 수요는 늘어나서 당연히 풍선 효과는 지금 확산될 것이다.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을 막겠다고 만약에 주변 지역의 예.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규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인데요. 만약에 규제가 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근본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에도 규제를 걸었는데 돈줄도 주의해야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일단은 이야기한 게 투기 수요 판단되는 신규 대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게 줄어드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 뭐 월별, 예.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강남 3구 같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은행에게 줄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신규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전세 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대출인데 이런 대출을 특정 지역에 대해서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갭 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갖다가 원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게 7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5월로 당겨가지고 은행들은 원래 전세 대출 해주게 되면 만약에 저 집주인이 네. 전세 자금을 안 돌려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환해 주니까 마음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렵게 막겠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도 서울 수도권의 갭 투자 자금으로 쓰이는 게 확인이 되면 즉각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예. 이것만 가지고 사실 지금 수요를 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 상승 억제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쏟아졌지만 결국 이제 오락가락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좀 혼란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는 점 좀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